아인슈타인이 처음 상대성 이론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은 16살 때였다. 그는 몽상을 즐겼다. 현대 물리학의 근본이 된 그의 이론은 머릿속에서 구현된 갖가지 실험에서 비롯되었는데, 그중 특히 빛과 나란히 달리면 빛이 어떻게 보일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했다. 만약 내가 아주 빠르게 빛을 따라가면 결국 빛과의 속도 차이가 없어지겠지? 이때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본다면 내 얼굴이 보일까, 보이지 않을까? 그는 비록 이런 생각을 할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이를 통해 이제껏 물리학에서 만들어냈던 법칙 중 가장 인상적인 법칙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몽상 중에 뛰어난 아이디어가 떠오른 사례들이 제법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찰스 다윈과 프레드리 니체 같은 사상가들은 자신의 아이디어의 비결로 몇 시간이고 생각에 잠기는 습관을 이야기했다. 다윈은 생각을 깊이하기 위해 생각의 산책로가 필요했고, 니체 역시 자신의 생각을 다듬기 위해 몇 시간이고 자연 속을 걸어 다녔다. 한나란 씨가 바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역사 속 위인들이 이 과정을 가장 생산적인 행동으로 여겼다는 것은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떠올리게 만든다. 그들의 습관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아들레드 대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피오나 컨은 사색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한다. 몽상과 사색을 통해 생각을 정처 없이 떠돌게 만들다 보면 우리 기억의 파편들은 서서히 통합되어 가는데, 어느 순간 비선형적인 연결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우리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창조적인 해법과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때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그녀가 강조하는 몽상과 사색은 사실 우리 일상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 정보에 휘말려 집중하지 못한 생각의 파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몽상과 사색은 의도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연구와 학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생각만을 하기 위한 2시간을 강조한다. 오로지 생각만을 하기 위한 2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포함한 모든 정신을 사납게 하는 요소들을 치운 뒤 필기구와 노트만을 가지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일과 삶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 곧바로 해야 할 일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해야 할 일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된다면, 단언컨대 이 시간은 당신이 쏟는 시간 중 가장 큰 대가를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아이디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몽상에 빠진 시간 동안 자신이 찾아낸 아이디어나 정보가 하나둘 축적이 되어가면 어느덧 이 과정 자체가 몰입의 순간이 되어 2시간이 결코 길지 않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적 위인들과 현대에 성공한 인물들은 자신만의 우물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바쁨을 외치며 크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를 주지 않는 사소한 일에 하루 2시간 이상을 쉽게 낭비해버리곤 한다. 이에 비하면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을 쓰라는 것이 결코 지나친 요구는 아닐 것이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자신의 영역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여 사색과 몽상을 즐긴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기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이 시간의 중요성을 깨우친 사람은 앞으로도 경쟁 우위를 점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자. 2시간의 법칙, 일주일에 하루 2시간의 사색과 몽상. 혹시 누가 알겠는가? 당신이 이 방법을 믿고 실천하게 된다면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말이다.